그토록 기대했던 이성과의 연애에서 왜 시작과 동시에 마음이 식어버릴까요? 원하던 회사에 입사했는데 왜 3개월도 안 돼서 퇴사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왜 여행은 처음 설레었던 마음이 실제 여행 가서는 많이 꺾일까요? 안녕하세요. 북슬라이드입니다. 천재인가 미치광이인가 도파민형 인간을 슬라이드 하겠습니다. 저자는 2명이고요. 먼저 데니엘은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 행동과학에 관한 전문가입니다. 마이클은 물리학자이면서 스피치라이터, 시나리오 작가입니다. 더 많은 것, 더 자극적인 것, 더 놀라운 것에 미치는 도파민형 인간이 프롤로그고요. 도파민은 동식물에 존재하는 아미노산의 하나이고 뇌신경세포의 흥분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은 흥분을 시키는 역할, 도파민은 그 중에서도 행복을 느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도파민형 인간의 어떤 사례들이 있는데 여기에 어느 정도 공감이 가면 여러분은 도파민형 인간입니다. 미래의 성공을 위해 현재의 고통을 비교적 잘 참는다. 그런가요? 술이나 담배, 초콜릿 등 즐거움을 느끼는 물질을 잘 못 끊는다. 그런가요? 뻔한 것보다는 예측 불가능한 것을 좋아하고 무슨 일이든지 끝장을 보는 편이다. 같은 조건이라면 안정적인 것보다는 도전적인 것을 선택한다. 위험을 감지하거나 대비하는 데서 좀 무딘 편이다. 한마디로 미래지향적 열정가이며 즐거움을 주는 것을 거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총 7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책의 내용을 일부 알아보겠습니다. 해보니 별거 없네. 사랑이 식는 이유는 뭘까? 수세기 동안 인류가 풀지 못했던 이 미스터리를 도파민은 간단 명료하게 설명합니다. 애초에 인간의 뇌는 예측 불가능한 일들을 갈망하도록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갖가지 가능성을 자양분 삼아 미래를 꿈꾸는 거죠. 반면 익숙해진 것에는 흥분과 기대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 인간은 다시 새로운 것을 찾아 눈을 돌리게 됩니다. 이 현상을 과학자들은 보상 예측 오류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는 다음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매 순간 끊임없이 예측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 일이 내 예상보다 좋았을 때 우리는 미래 예측에 오류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예상보다 일찍 퇴근하거나 통장에 뜻하지 않게 10만 원이 더 들어있다면 이 행복한 오류는 도파민을 작동시킵니다. 도파민 발화에 시동을 거는 것은 이렇듯 예상치 못한 좋은 소식이 선사하는 짜릿함입니다. 아낀 시간이나 돈 자체가 아니라는 뜻이죠. 이외에도 일장에서는 도파민의 질주가 멈출 때 사랑은 식는가, 섹스는 사랑의 축소판이자 호르몬 전쟁이다 등이 있습니다. 호르몬 전쟁이라고 언급을 하니까 제가 예전에 읽었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스코펙의 정신과 의사가 쓴 책에 보면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창조주가 인간이라 동물한테 종족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영속시키기 위해서 주는 호르몬의 속임수일 뿐이다. 이렇게 언급한 글도 보았는데 이것이 생각이 나서 이것도 소개를 합니다. 욕망을 치사 선택의 애호로 발전시키려면 구매자의 후회는 욕망회로가 약속을 어기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욕망회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비싼 차를 사면 기분이 엄청 좋아지고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요. 그런데 웬걸 슈퍼카 주인이 되어도 기분이 기대했던 만큼 좋아지지 않을 뿐더러 좋은 기분이 오래 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바꿀 때 대부분 느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욕망회로는 약속을 밥 먹듯이 어깁니다. 욕망회로에 만족이라는 감정을 생성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이죠. 욕망회로는 공수표를 남발하지만 정작 꿈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에는 땀 한 방울의 노력도 보태지 않습니다. 구매를 고민할 때 우리 뇌에서는 미래지향적 도파민 회로가 활성화되어 흥분과 기대감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러다 소유 욕구가 충족되면 천상의 외부 공간을 둥둥 떠다니던 꿈의 상품은 지상의 개인 공간으로 한없이 추락합니다. 도파민이 지배하는 현상 속 미래 세상에서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현상계로 뚝 떨어지는 것이죠. 이때 현실 경험이 도파민 각성 효과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할 경우 구매자의 후회는 홍수처럼 밀려옵니다. 이거하고 딱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우리가 짬뽕을 선택하느냐 짜장면을 선택하느냐도 이렇게 상대적인 선택을 안 한 거에 대한 후회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경과학이 알려주는 설득의 기술.
보수주의자는 위험 요소들에 대해 진보주의자보다 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런 동시에 위협을 더 잘 감지하는 사람이 보수주의자가 되기도 쉽습니다. 테러 사건이 발생한 해에 보수당 지지율이 급격히 상승한다는 것은 이미 공식이 되었습니다. 이런 미묘한 위협과 보수주의 이데올로기의 관계를 확실히 규명하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치적 신념을 묻는 대규모 설문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연구팀은 피시험자 중 절반은 손세정제가 비치된 장소로 안내를 하였고요. 나머지 절반은 손세정제가 비치되지 않은 장소로 안내를 하여 설문지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손세정제는 은연중에 감염의 위험을 상기시키기 위한 장치였던 것이죠. 실험 결과 손세정제를 옆에 두고 앉았던 학생들은 도덕규범, 사회사상, 국가재정 측면에서 보수주의 성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험과 유전과의 힘으로 더 멀리 떠나온 무리, 즉 인류를 얘기하는 것이죠. 도파민을 자극하면 탐험 행동이 증가한다는 동물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험용 쥐에서 도파민 항진제를 투여하면 활동량이 늘고 낯선 환경에서도 덜 움츠러든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7R 대립 유전자처럼 긴 DRD 4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도전 정신이 투철합니다. 이들은 지루한 걸 참지 못하기 때문에 쉴 새 없이 새로운 경험을 찾아다닙니다. 새로운 장소,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잠자리 상대 등 새로운 모든 것이 이들의 표적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뼛속부터 모험가인 셈입니다. 전 세계에 평균 5명 중 1명이 이 7R 대립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지역마다 빈도의 차이는 있다고 합니다. 고고하게 밝혀낸 인류의 대표적인 이주 경로는 북미, 남미,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통과하는 길들입니다. 연구팀은 이 경로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유전자의 데이터를 분석을 했는데요. 그 결과 아주 흥미로운 패턴을 읽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인류의 발원지 근처에 대대로 살아온 이들의 후손 집단에서는 긴 DRD4 대립 유전자를 가진 사람의 비율이 새 정착지를 찾은 이들의 후손 집단에 비해 확연하게 낮았다는 것입니다. 즉, 그 DRD4 대립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더 모험을 많이 했고 그 사람들이 새로운 정착지로 이주했다는 이런 얘기죠. 도파민형 인간의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 것 같고 놀라운 사례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배가 고프지 않아도 햄버거를 먹는 이유, 조현병 환자와 예술과의 공통점 등 재미있는 사례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은요, 인간의 본성과 심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파민을 사용해서 이 책은 설명을 하였고, 인류 역사의 발전에 이 도파민이 그리고 새 정착지로 이주하는데 이 도파민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